비만 치료제 시장은 제2의 반도체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작년에 투자한 내 비만 ETF 계좌는 파란불일까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비만 치료제 ETF 한때 수익률 1위를 달리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작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100배 오를 제약주 라는 달콤한 말에 올라탔다가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00배 대박 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패 확률을 90% 줄이는 바이오 투자 체크리스트 4가지를 확실히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임상 중단의 공포입니다. 한 리포트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했던 바이오에이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경구용, 즉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아젤라프라그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무려 1억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 부장님은 이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제2의 반도체 신화가 여기서 터지는구나. 그는 전 재산의 일부를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상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에게 간 수치 이상이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 하나가 관찰된 겁니다. 그 소식 하나에 하루아침에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제2의 반도체라는 꿈은 그저 신기루였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한 우물만 파는 회사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입니다. 바이오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의 저자 박한슬 작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딱 한 가지 신약 후보 물질에만 올인하는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라젠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박 작가 본인도 뼈아픈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FDA 승인만 남겨두었던 희귀 약품 개발사 메지온에 투자했다가 정말 갑작스러운 승인 불발 소식에 하한가를 그대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발적인 자료 보완 요구는 예측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이오 투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측을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는 불확실성 그 자체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함정. 모두가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무려 42.58%나 하락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코덱스 ETF 역시 23.52%나 빠졌죠. 한 국내 바이오텍 관계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작년의 시장 성장성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고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동네방네 소문난 잔치를 보고 찾아갔을 땐 이미 먹을 건 다 사라지고 설거지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투자할 때는 이미 단물은 다 빠지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대신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이 크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박의 꿈, 이 어떻게 쪽박의 악몽이 되는지 그 세 가지 함정을 뼈아프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 큰 손실을 봤던 박 부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종목 대박이라는 위험한 전략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00배 오를 종목을 찾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같은 전문 기관들이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의 전환점은 바로 종목이 아닌 원칙과 포트폴리오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기관 투자자들의 4가지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된 파이프라인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실제로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만 투자 대상을 압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픽파마의 M&A 레이더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로슈 같은 거대 제약사들은 직접 모든 걸 개발하기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의 잠재적인 인수 후보가 될 만한 작지만 강한 강소 제약사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겁니다. M&A가 발표되면 단기간에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조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탑2와 강소기업을 함께 담는 바벨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만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같은 안정적인 탑2 기업으로 단단하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앞서 말한 M&A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강소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자산과 높은 성장성을 가진 자산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이죠.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핵심은 비중입니다. 이 모든 비만 치료제 투자는 여러분 전체 자산의 5%에서 10%를 절대 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VO와 같은 미국 대표지수 ETF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만 치료제 섹터가 조정을 받더라도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100배 오를 제약주라는 환상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임상 실패와 주가 선반영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똑똑히 인지하고 기관 투자자들처럼 포트폴리오 원칙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제약 바이오 투자는 꿈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악몽이 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냉철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대박을 향한 도박이 아니라 꾸준한 성공을 향한 여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관심 있는 비만 치료제 기업이 FDA 임상 몇 상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투자한다면 내 전체 자산의 몇 %를 넘지 않을 것인지 딱 5분만 메모장에 적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바이오 투자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